네, 오늘 2부의 주제로요, 이 축구 지도자의 소통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FA 강사 김덕현입니다. 목차는요, 이 소개와 방법, 그리고 적용 및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흰색을 먼저 보시면 이 잔으로 보이고요. 또한 검은색을 먼저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전쟁 중인 군인이 이 그림을 보면 적십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한 수학자가 이 그림을 보면 더하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이 이 그림을 보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제가 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니까 배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서로의 이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을 보셨는데요. 이 서로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각기 다른 생각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축구는 정밀한 계획과 전략을 기반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입니다. 팀의 성과, 선수 개인의 성장, 팀 분위기 조성, 전략 실행 및 동기부여와 같이 이러한 소통의 요소들이 경기 결과와 선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겠죠. 이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첫 번째, 클리어 명령의 주요 특징과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인데요. 이 명확성의 코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선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간결성인데요. 이 간결성은 코칭은 간결해야 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피파에서 권장하는 공통적인 축구 용어입니다. 이 축구 용어의 사용은 선수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훈련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1번 밑에 이 푸싱온이 보이시죠? 이 푸싱온은 이 상대가 패스할 때 우리 편이 예측하여 사람과 공간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이 용어로서 한마디로 풀이해 보자면 푸싱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의 사용은 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전술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전술 설명과 훈련은 이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원칙과 방법을 따르면 선수들이 전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의 사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시각적 보조 도구는요,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스테파노 라바니니 전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이 라바니니 감독은 이 패드를 활용하여 선수들과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시각적으로 그림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보여주면 선수들이 더 잘 쉽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세 번째, 개별화인데요. 이 개별화는 선수들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을 왜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다음 네 번째 연습과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연습과 시뮬레이션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선수들에게 알렸다면 이제 적용해보는 과정입니다. 우리 축구로서는 기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음 밑에 실제 경기 상황과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였다면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구현하는 단계는 연습 경기나 아니면 스몰 사이드 게임을 통해 이 선수들에게 이 훈련이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학습인데요. 이 지속적인 학습은 현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축구 전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 펄스9이라는 전술이 있고요. 또한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이 있죠. 또한 인버티드도 전술이 있고요.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여 전술을 지속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다음은 대화 질문인데요. 이 선수들이 이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여 이해를 시키고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지각시켜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과 수정인데요.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런 이 경기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가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열린 대화로 이 전술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4강에 오른 20세 월드컵에 참가한 대표팀 훈련인데요. 이 대표팀은 이렇게 훈련하는지 선생님들께 공유하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션 주제는요, 이 미들서드 지역에서 수비 밸런스 훈련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이렇게 압박 후에 득점까지 하는 훈련이고요. 이 뉴스에 보신 바와 같이 비언어적 소통에 의한 선수 관찰을 통한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왼쪽에 이 무표정한 표정의 선수의 경우는요,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 슬픈 표정은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 선수가 얘기하길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가 나 있을 때는요, 이 안정된 태도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웃는 표정은 이 긍정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 지도자의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왼쪽 사진은 전술에 대한 이미지를 출력 후에 선수에게 손짓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또 무리뉴 감독이 뭐 익살스러운 이런 표정과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또 재치스럽게 웃겨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맨 밑에 이 손편지를 잘 활용하는 무리뉴 감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뉴 감독은 이런 손편지를 활용해서 비언어적 소통을 활용하여 선수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는 헤드트릭을 할 거야. 공격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너는 우리 팀을 도와주는 슈퍼히어로야. 뭐 오늘 뭐 우리 한국 선수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너는 센터백에서 오늘 최고의 김민재가 될 수 있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또는 뭐 무실점. 이런 때로는 말보다는 이런 손편지로 이런 비언어적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자, 왼쪽 도표를 보시면요. 이 표정, 태도, 몸짓, 이 시각적인 부분이 55%를 좌우를 하는 이 메러비안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목소리, 어휘,
이 청각적인 효과는 38%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단어나 말, 내용은 언어적인 부분은 7%를 좌우한다고 이 알버트 메러비안 박사가 1968년에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이 법칙을 알 수 있듯이 비언어적 소통은 말은 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메러비안의 법칙과 연관된 프리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각적인 말로 이 선수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좀 전에 이 도표에,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8%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전술판이라든지 이런 시각적 보조도구 또한 프리젠테이션을 설명할 때는 이 55%가 더해져서 총 93%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 선수들에게 보다 이 정확한 전달 방법으로는 이런 또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드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로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수들의 발전과 팀의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대화나 피드백이 아닌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피드백을 선수들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비언어적 소통인데요. 이 싱크로너스 코칭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선수가 만약에 이 싱크로너스 코칭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플레이 흐름을 끊지 않고 코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또 때론 이 선수가 시합 중에 패스 미스를 했을 때 뭐 엄지척 이렇게 비언어적 소통으로 하면 그 선수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런 또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피드백입니다. 이 선수들이 잘한 부분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화된 피드백인데요. 이 선수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선수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며 이 성향 또한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주시면 선수들은 훨씬 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성과 신뢰 피드백인데요. 이 진실되고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서 그 선수들에게 정말 이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해 주신다면 그 선수들은 잘 이해를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킬패스나 1초 더 빠르게 서포트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요. 이 미드필드가 이 패스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에서 이 패스 훈련을 너무 수평적으로 이 말 그대로 우리 횡적으로 이 패스를 좀 많이 하면 그 선수에게 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시를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덕현아, 너는 조금 더 킬 패스에 대한 좀 패스를 더 해야 되겠다. 또는 이 공격할 때 서포트가 좀 느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현아, 네가 생각하는 서포트하는 그 시간을 한 1초나 2초 더 빠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시면 선수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지향적인데요. 어떻게 그 선수가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주기화인데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 전이나 훈련 중, 때로는 게임이 끝났을 때 곧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0일 전에 세계 축구 연맹인 피파에서 강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코칭 교육을 파주에서 5일간 받았는데요. 이 교육 중에 저도 처음 접하고 배워보지 못한 피드 포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드백은 과거를 강조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잘된 것과 잘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지도자가 피드백을 주는 게 대부분이죠.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리고 또한 오류를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피드백 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비판으로 인식되어서 방어적이 된다는 부분을 피파에서 조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 피드 포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드 포워드는 미래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강조를 하고요.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초점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설명이 대화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 가능한 미래를 강조하며 선생님들께서 선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선수들은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드 포워드는 받는 사람은 미래지향적 초점을 두고요. 또한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피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초두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두 효과란 이 첫 번째 인상이 그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효과인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A란 사람은 A란 사람을 설명할 때요, 소개할 때 이 똑똑하고 성실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질투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B란 사람한테는요, 이 질투심이 많고 비판적이며 충동적이고 성실하며 똑똑하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냐라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부정적인 설명을 먼저 들었을 때보다요, 긍정적인 설명을 먼저 들었을 때가 11%더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피드백과 같이 이 선수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 키워드로 제가 축구 코칭 화법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칭찬할 때는요, 좋아, 진짜 잘했어,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요. 또 다음은 충고죠. 그런데 조금 전 상황 기억나니?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충고를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아마 네가 우리 팀 최고의 미드필드가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선생님들의 이 고유의 내용을 만들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대화법을 활용하는 것은 캐나다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이 샌드위치를 보시면요, 맨 위에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은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은 햄입니다. 이 중간에 햄이 있죠. 그래서 이 햄은 충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다시 또 빵이 있죠. 그래서 이 격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빵 밑에 햄, 그 밑에 빵. 그래서 이런 팩트인 충고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이라는 큰 틀 안에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연간 계획을 장기 목표는 연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시즌, 시즌, 학기 중, 방학 중, 리그 대회, 단기 대회로 구분하여 연 단위로 각각의 월별로 어떠한 측면을 발전시키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 밑에는 이 3개월간 이 비시즌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 구성은 이 선생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단기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기 목표는 이런 이 월간 계획, 이게 연간 계획을 하셨다면 이제는 월간 계획에서 그 달에 어떤 훈련을 발전시킬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월간 계획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그 밑으로 하위 원칙에서 이 주간으로 이 주에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연습 경기는 언제 있는지, 체력 훈련은 언제 할 건지, 시합은 언제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셔야 하고요. 또한 이 중간에 보시면 이 표가 있습니다. 이런 강도에 대해서 어떤 강도로 어느 요일에 훈련을 점진적으로 훈련시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간 계획과 이 오른쪽의 주간 계획을 보시면요. 이건 현재 팀에서 사용하시는 계획표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팀들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 1월 계획표는 이제 비시즌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맨 밑에 오른쪽 6월 계획표는 이 시즌 중에 시합이 있는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하여 선수들에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브리핑의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요약하자면 장기 목표는요. 시즌 내에 팀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또한 단기 목표는요. 주간 및 월간 목표를 설정하여 선수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목표를 알아보았으니 계획 수립에서 훈련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란 팀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인데요. 이 계획 수립을 하려면 축구에 대한 경기 국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기 국면은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격, 수비, 공격 전환, 수비 전환, 세트피스 이 5가지의 이 경기 국면이 있고요. 계획 수립 후에는 훈련 세션에 수행할 훈련 주제, 중점 사항, 기술 훈련, 전술 연습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적용하셔서 훈련 세션을 실행을 하셔야 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훈련하는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이 프레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면 이 팀 미팅을 통해서 계획을 선수들에게 공유하며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함으로써 팀 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계획을 선수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브리핑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상대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선수의 분석은 이 상대팀의 핵심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떤 선수가 주요 공격수인지 수비 라인에서 취약한 선수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팀 분석은요. 상대팀의 전체 전술적 특징을 이해하며 그들의 공격 전략, 수비 전략, 코너킥,
프리킥, 전략 등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8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팀의 기본 포메이션을 알아야겠죠. 다음은 공격 포메이션 변화와 수비 포메이션의 변화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겠죠.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보고요. 다음 4번에서 8번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 국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격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수비 형태, 공격 전환의 형태, 수비 전환의 형태, 이 세트 패스의 특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팀 분석을 하셔서 또 소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제 위의 전략을 통해 선수들을 팀의 목표에 동참시키고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본 전술은요, 우리 팀의 이 포메이션과 같이 4-4-2 아니면 5-4-1, 3-4-3, 4-2-3-1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선수들에게 강조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보시면 특별 전략은요, 이 특정 상황에 대한 전술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매치했던 이 상대팀이 이번 주에 매치할 땐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 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수들은 그 전에 훈련이 되지 않고 선수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변경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경기 중에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갑자기 우리 선수가 퇴장당했을 때 또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상대팀이 퇴장을 당했을 때도 우리 팀이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팀을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공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변경 가능한 전략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6번째 팀 목표 설정인데요. 조금 빠르게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로 주요 요인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팀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인데요. 이 목표 설정에 있어 선수들에게 기대를 물어보고 그에 기반하여 팀 목표를 설정하면 팀원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목표를 팀원들과 공유를 하여 목표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팀원들의 참여와 헌신을 또 높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2번째는요. 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 더 많은 득점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득점이 지금 1득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매 경기마다 이 한 경기 평균 득점을 하나씩 더 올려서 2득점을 하자. 이런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그 목표 구체적이지만 측정 가능하여야 합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그 목표 설정이 상당히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하여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목표 설정을 할 땐 이 시간적 틀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 시간 안에 해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인데요. 팀원의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기한을 정했으면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이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회의나 토론을 통해 목표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팀이나 선수들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목표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변형된 목표를 세워서 기존 목표를 수정함으로써 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 개별 상담은요. 지금 제가 이 지도자 할 때 첫 초창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까지도 계속 하고 팀에 있었지만
이런 위에 보시면 제가 이 축구부의 면담 카드를 만들어서 저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이제 또 장점이 있냐면요. 개별 상담은요. 이 열린 대화를 유도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요.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장 방향으로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성과와 개선점 그리고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잘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과 이 긍정적 피드백이요. 이 성과를 강조하고 발전 가능성을 인식시키며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가 됐을 땐 이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선수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팀 화합과 동기부여에서는요, 이 긍정적인 리더십은 팀원들의 성과를 인식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동시에 팀 분위기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동료 간의 협력 강조에서는요, 이 팀원들에게 상호 간의 도움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돕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음 9번째 팀원들의 의견 존중입니다. 이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인데요. 이 팀원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귀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평등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조성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잘했다고 감사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또한 이 선수들이 더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방법 또한 또 이 선수들의 존중을 통한 소통 방법을 또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째는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팀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인식인데요. 이 문제 인식은 이 지도자는 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그룹적인 문제인지 팀 전체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비의 문제인지 공격의 문제인지 수비 전환의 문제인지 공격 전환의 문제인지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인지요. 또한 수비 지역에서의 문제인지 미들 지역에서 문제인지 이 공격 지역에서 문제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인식하신 후에는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을 수용해서 팀원과 또는 코칭 스태프와 같이 문제 해결 방법을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모색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 또한 소통에 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이 학습 개선에 대한 4가지 키워드로 알아볼 것이고요. 이 최초라는 뜻은 이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등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분야에서 최자가 붙었다면 인식시키기가 쉽습니다. 뭐 제품이 최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최신 핸드폰이 있을 거고요. 최신 과전이 있고요. 이렇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키워드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는 최고, 유일, 최초, 최신의 이 4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최신의 것임을 노력하는 것은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왼쪽에 보시는 건
이 카타르 월드컵의 팀별 볼 점유율 상위 16개국을 분석하여서 이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런 피파 사이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오른쪽에 이 득점 지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지역에서 이 존 1과 존 5까지 득점 지역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이 부분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훈련을 하실 때 슈팅 훈련을 어디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한 생각을 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이트를 접속을 하셨으면 이건 제가 봤었던 책인데요. 이런 전문 서적을 통해서 또한 이 본인의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다음은 이 인스타그램인데요. 저도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을 SNS로 활용한 저의 학습적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요. 이 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와의 교류인데요. 이 전문가와의 교류는 다른 경기에서 성공을 거둔 축구 전문가나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터득합니다. 뭐 지금 현재처럼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KFA 우리 아카데미의 이런 전문가들을 보시면서 전문가와 교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중간에 보시면 이 컨퍼런스 개최를 할 때 또한 접속을 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그 전문가한테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강습회를 통해서 이 선생님들과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유일하거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선수들의 강점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선수들은 이 개별성의 원리에 따라 이 강점이 다 다르다고 다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치를 개발을 하여서 팀의 맞춤형 훈련 계획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이렇게 그 맞춤형 훈련을 계획을 하고 적용을 하시고 구현을 하시면 성공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마지막에 이 최초라는 점인데요. 이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뭐 후안 마타 선수는요, 이 스포츠 과학과 마케팅에 대한 두 개 학위가 있고요. 또한 심리학에도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강릉중앙고 출신의 유준하 선수는 이 서울대에 공부를 합격하여 이 경남 FC까지 진출하였으며 이 공부하는 축구 선수로 또 유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파르탄즈 축구팀은요, 이 최초로 합숙 훈련이 없고요. 또 훈련 또한 주 4일에 2시간 내외로 하고 있고요. 이 자체 학업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미래의 선택을 넓혀간다는 취지하에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원들의 감정 관리인데요. 이 팀원들의 감정 관리는 이 스트레스를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소통에 가장 꽂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이 지도자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요. 때로는 이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요,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어도 안 되고요. 너무 부정적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다 잘 맞추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별 코칭인데요. 이 개별 코칭을 하면 이 개별화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긍정적 강화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칭찬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고요. 또한 이 비판을 할 때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이 팀원들의 감정 관리를 하는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원들의 이제 효능감 강화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팀원들의 효능 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를 보여줘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탕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이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탕을 주고요. 또 앉아 있다가 또 다른 선수가 그 사탕을 받았을 땐 또 사탕을 준비해서 다른 선수에게 있어서 이렇게 팀 동료에게 칭찬을 하고 또 건네며 고맙다고 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즉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아주 좋고요. 이 칭찬의 유형과 방법은 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표정형도 있고요. 표현형도 있고 뭐 신체 접촉형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다들 현재 적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 효능감 강화인데요. 이 그림은 이 전달법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는데 이런 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나 전달법으로 선수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선수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소통 결론은요. 소통은 사람 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소통에 의해서는 이 1, 2, 3 법칙이 있는데요. 이 1, 2, 3 법칙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주고 세 번 호응하는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 선수들과 이 같은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여 지도자와 선수 간의 진정성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축구 지도자가 알아야 할 소통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